자, 지금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는요, 제목 자체가 지구, 그 다음에 생명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지구는 사실 지구과학 내용에서 제가 그냥 곁다리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구를 먼저 보면요.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원소는 철입니다. 그 다음엔 산소고요. 1등, 2등만 하자. 그 다음에 지각이 있어요. 지구와 지각은 다르죠? 지구는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각은 지구에 있는 껍데기죠. 껍데기에 들어있는 거는 O, C, R, 폐. 그쵸? 그 다음에 맞다. 크나크마. 그래서 OCRP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는 게 지구냐, 지각이냐, 사람이냐. 특히 지각과 사람은 산소가 제일 많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좀 볼게요. 지각. 어머? 큰일 날 뻔했네. 자,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요, 암석이잖아요. 암석을 쪼개면 그 안에 광물이 들어가 있어요. 광물이 있는데 광물은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입니다. 무슨 광물? 규산염 광물. 이렇게 규산염이고, 규산염은 화학식으로는요, 규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어서 규산염 광물이라 그래요. 됐니? 근데 규소와 산소의 조합인데 정확하게 보면 규소와 산소의 조합에서 SiO4 4만이 났습니다. 이온이죠. 음이온.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암기. 자, 근데 앞에서 화학을 배웠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해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머릿속에 조합하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들려? 뒤에가 서있어. 뒤에가 서있으라고.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떡해. 자, 간다. 규소는요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라는 것은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거를 이제 방향으로 설명하면 규소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 하고. 알았니? 자, 비슷한 놈이 탄소거든요. 탄소는 좀 이따 그냥 같이 하자. 탄소도 14족 원소죠. 규소 위가 탄소예요. 얘도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매우 다릅니다. 자, 규산염부터 얘기해 줄게요. 규산이니까 규소와 산소야. 규소와 산소. 그러니까 산소는요 16족 원소거든요. 16족 원소인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결합을 한다면 산소가 있으면 비공유가 항상 2개씩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와 내 거와 누군가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알았니? 내 거와 누군가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죠? 라온이? 다른 비금속과 전자를 나눠 갖고 있는 거 뭐라고 하지?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무슨 결합? 공유결합. 알겠니? 자, 이제 규소와 산소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규소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고 여기다가 산소 하나 넣고 산소 2개 넣고 산소 3번 넣고 산소 4번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산소는 아까 봤듯이 다리가 몇 개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산소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다리가 없으니까 내 거에다가 남의 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X는 남의 거예요. 다시 한번 내 거에다가 요거 이제 안 써도 되지만 내 거에다가 남의 게 들어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비공유 두 개는 항상 해야 돼. 내 거에다가 남의 거. 다시 한번 내 거에다가 뭐라고? 남의 거. 여러분들 남의 거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를 S, I 이렇게 해주고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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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사용할 때는 S, I, O4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니? 자, 실제로 얘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이고 어디야. 자, 규소가 있잖아요. 규소가 다리가 4개잖아. 그럼 4개의 다리가 여러분들 내가 그냥 편의상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십자가처럼 그렸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그렸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안 되니.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처럼 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각이 몇 도죠? 90도죠. 여기는 몇 도죠? 180도죠. 각이 가까우면 벌어지려고 하잖아. 내가 얘한테 다가가면 얘 뒤로 갈 거야, 아마. 뒤로 가지?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습니다. 뒤로 가지?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벌어져서 가장 안전하게, 안정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정한 구조예요. 요때 각은 109.5도입니다. 외우시 안 하도 돼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위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안 보이지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책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주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규소고요. 산소고 산소가 위에 튀어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지. 위에서 보니까. 됐니?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립형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독립형. 됐니? 괜찮아요? 독립형이라 그래. 독립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독립형은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가 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온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아무데나 양이온들이 아무데나 낑겨 들어올 수 있죠. 됐니? 이때 양이온들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광물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라온이는 아마 배웠을걸? 자, 여기다 힘을 주면요 이런 데는 마음대로 깨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깨짐이라고 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요 SiO4 4-니까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 4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산소를 제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단사슬 구조를 보여줄게요. 단사슬은 사슬이 하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가 산소야 위에도 하나 있다. 위에 이렇게 알았죠? 얘하고 옆에 이렇게 삐딱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있고요. 또 이렇게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슬 모양으로 쭉쭉 가고 있는 거야. 쭉쭉. 쭉 가겠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단사슬 구조라 그래요. 단사슬 구조. 단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됐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려울까봐 얘기 안 했지만 얘는 SI하고 O가 몇 대 몇으로 있는가 제가 한번 세볼게요. 얘는 꼭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가운데 거만 보면 돼. 이게 규소죠. 그리고 규소 위에 산소가 있겠죠. 하나 있죠. 결합 안 하고 있는 2개 있죠. 보이니?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 여기 2개. 그 다음에 요거는 반반씩 있죠. 얘랑 반반씩.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1대 몇이에요? 1대 3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지구과학 선생은 아니지만 저도 선봉쌤한테 많이 물어봐요. 잘 모르는 거. 난 지구과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 지구과학 모르지만 막 물어보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하나 연결돼 있어요.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이니까 몇 개야? 세 개죠. 그래서 1대3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더 가보자. 단사슬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사슬이 있죠. 복사슬은 뭐냐면 지금 단사슬에다가 색깔 바꿔볼게요. 단사슬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복사슬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시원이 아주 그냥 졸려갖고 죽어요. 네? 졸리지? 아니요. 아니에요? 응, 알았어. 한 번만 졸면 선생님이 떼찌할 거야.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됐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라. 요 규소를 볼게 한번. 이 규소는 위에 하나 있다는 거 당연히 위에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반, 여기 반, 여기 반.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어? 하나, 반, 2.5개 있죠. 그쵸? 됐니?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2.5개씩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얘는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두 개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위에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반, 반. 그쵸? 이해 갔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대3이죠. 됐니? 그럼 다 합치면 얘는 몇이야? 2대 5.5가 되죠. 됐냐? 2대 5.5니까 다음 몇이에요? 4대 몇이야? 11이죠. 이렇게. 됐니? 그리고 얘가 다 연결되면 판이 형성되죠. 그쵸? 판이 형성되면 판과 판이 이렇게 형성되는 판상구조가 되고 층상이라고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아무렇게나 연결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이니까 석영이나 장석 같은 망상구조는 1대2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림 봤듯이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 층상, 망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산소의 공유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규소당 산소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풍화와 침식에 강한 거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배우고 해당하는 문제 빨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 뭐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내야죠. 갑시다. 1번. 잘 봐야 돼. 지구야, 지각이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한대요. 지각은 주로 규산용 광물로 되어 있다. 맞죠? 됐니? 생명체는 주로 물과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맞겠죠? 자, 생명체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70%가 뭐죠? 70%가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 탄수화물이야. 이거는 탄소화물이 아니라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재밌는 거는 양은 많아 보이는데 구성이 없어요. 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없습니다. 체내에 존재하지가 않아. 많이. 탄수화물이 많이 존재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이유가 없죠. 꺼내 쓰면 되니까. 됐니? 근데 이거는 탄소화합물이잖아. 탄소화합물은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기 이전에 산소, 탄소, 질소가 만들어졌다. 산소, 탄소, 질소는 누구랑 만들어진 거니?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지. 이 문제 맞니?
오늘 5월 9일이? 아, 깜빡했다. 자, 탄소, 산소, 질소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별 탄생 이전에는 빅뱅이죠.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수소와 헬륨이고요. 나머지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규소가 가장 많다. 니나 많아라. 산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 됐냐? 자, 선생님이 근데 1번 문제를 내놓고 이것도 어떻게 복습시키지? 그래서 문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를 지각이야. 누가 많다고? 산소. 됐니? 세 번째, 지각의 조성비가 구성하는 원소가 많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답은 뭐야? 산소. 이제 외우겠죠, 이렇게. 됐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설하면서, 지각은 산소구나. 사람도 산소구나. 지구는 뭐야? 철. 알았니? 단수 남기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지표한 봐봐. 지구와 생명체, 사람이죠? 지구의 철, 금, 납, 이거는요, 철보다 더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철보다 무거운 금속은 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폭발?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만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꼭 기억하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별 내부에서 핵융합은 일단은 태양과 질량이 동급인 애들은 간다. 베릴륨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서 탄소, 질소, 산소 거의 없지만 산소까지 정도예요.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애들은 쭉 가서 어디까지? 철까지 간다. 그리고 철 넘어가는 거는 초신성 폭발이고 대표적으로 금, 은, 납, 우라늄, 그런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무겁고 누가 가볍고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20가지보다 더 큰 놈은 웬만하면 여기 다 있을 거야. 그래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다. 틀린 거고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일부는 별의 진화 과정, 이게 일부의 별의 진화 과정이죠. 여기서 만들어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비중이 가장 큰 거는 규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산소다. 지구한 거 알겠죠? 정답은 2번. 괜찮니?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요게 가가 뭐죠? 여러분들 가가 독립형이죠.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광물은 뭐죠? 감람석이죠. 감람석. 새로운 친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 좀 해주자. 중간 과정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할게요. 감히, 창피한데 이거. 감히 각설이 주제에 흑심을 품다니 썩 꺼져라. 짱나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석이에요. 그 다음에 휘석입니다. 그 다음에 각섬석이고요. 흑음모고요. 석영이고 장석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돼. 어떻게 한다고? 감히 각설이 주제에 흑심을 품다니 썩 꺼져라. 짱나니까. 구조는 기억나지? 감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최성 쌤이 알려준 거야.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독립형. 여기가 단사슬. 순서대로 얘가 복사슬. 여기가 판상. 얘네들이 망상. 망상이 미친 상상이 아니고요. 그물처럼 돼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감히 각설이 주제에 흑심을 품다니 썩 꺼져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사슬이죠.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단사슬. 얘는 뭐겠니? 단사슬이고 휘석이 되겠네요. 얘는 두 줄이니까 뭐예요? 복사슬이죠. 됐니? 복사슬이니까 얘는 뭐라고? 각설이 주제에
각섬석. 됐죠?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가가 흑음모다. 꺼져라. 흑음모는 뭐죠? 판이나 층상구조죠. 그 다음에 SiO의 사면체끼리 공유결합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맞잖아요. Si와 O다. 됐니? 그 다음에 다는 가와 나보다 광물 내에 규소와 산소 비율이 많다. 이거는 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들아 독립형에서 단사슬에서 복사슬에서 그 다음에 층운형에서 층상구조에서 망상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 대 규소의 비율이 어떻게 돼?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1대4, 1대3, 4대11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가 막 공유하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를 많이 해. 그럼 규소 입장에서는 많이 잃어버리는 거잖아. 많이 뺏기는 거죠.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율이 적다가 돼야 돼요. 정답은 다는 가와 나보다 광물 내에 산소 비율이 적다. 니은 어디? 있구나. 2번. 되겠니? 되겠냐? 승찬이 알겠니?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기본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까 전에 그렸던 거 이렇게 그렸던 거. 그 다음에 규소와 산소는 공유결합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규산염 사면체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사슬, 복사슬, 어쩌고 저쩌고. 석영은 규산 이온들이 서로의 규소를 공유하여 생성된 것이다. 석영은요, 규산 이온이 그랬거든요. 규산 이온 SiO4 이 4-가 서로 공유하면서 생성된 물질이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한 번 더 가볼까요? 자연에서 발견된 감남석은요, 마그네슘 이온과 철 이온이 규산 이온과 결합해서 생성된 것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다 맞네? 다 맞네? 자, 옳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석영은요, 규산 이온들이 서로 규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뭘 공유하는 거죠? 산소를 공유해야죠. 잘 안 보인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7번. A가 뭘까요? 산소죠. B가 뭐죠? 규소죠. 자, B는 4개의 이온과 결합한다. 맞나요? 4개의 이온과 결합한다. B는 4개의 이온 결합을 한다. 4개의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죠. 틀렸죠. A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황은 자, 규소 위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밑에 황.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A와 같은 족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라인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B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준금속이라 그래요. 중금속은 주기율표에서 붕소와 규소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붕소와 규소예요. 이 광물은 판상으로 연결하면 흑음모가 만들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갔어요? 자, 우리 생명체에서요, 14족 원소가 왜 중요하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탄소는 생명체, 규소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아니죠. 지각은 뭐라고요? 규소가 아니라 산소예요. 틀렸다. 생명체에는 탄소 화합물이, 지각에는 규소 화합물이 차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됐니? 규소가 아니라 규소 화합물이니까 SiO4 뭐 이런 거다. 됐니?
탄소와 규소를 중심으로 화합물을 형성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해서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탄소와 규소는 최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4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이 다양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 하나. 자, 다시 한번 개념 들어갑니다. 아까 할래도 안 했는데요. 탄소가 있잖아요. 규소는 잘 안 그런데 탄소는 희한하게 이렇게 탄소끼리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단일 결합. 그런데 가끔 탄소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결합? 이중 결합. 가끔 탄소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무슨 결합? 삼중 결합. 괜찮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거는 고리형. 그러면 한 줄로 쭉 가는 건 뭐라 그래? 이런 건 사슬형. 이렇게 얘기해요. 됐니? 시작하겠습니다. 탄소는 탄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만 가능해? 아니면 이중도 있고 삼중도 있어? 그렇죠? 그럼 기억은 틀렸죠? 수많은 탄소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어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정답은 4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 못 푼 사람도 있고요. 가지형 모양은 이렇게 가다가 얘들아 잠깐만 이거 안 풀었구나. 하나 더 풀자. 자, 요런 게 이제 사슬형 모양이고요. 요런 게 이제 가지 모양에서 가지가 쳤다 이거야. 먹는 가지가 아니야. 가지치기 했단 얘기야. 나뭇잎처럼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해서 옆으로 나간다는 거야. 알았니? 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있는 삼중결합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단일도 있고 이중도 가능하고요. 탄소는 계속 결합해서 복잡한 분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3개야, 4개야? 4개니까 이건 틀린 거죠. 됐니? 그 다음에 탄소는 다른 원자와 결합해서 사슬, 가지, 고리 모양을 골격 형성합니다. 정답은 3번. 자, 10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개념 다시 설명하고 문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아마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1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범일 거야.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안 되겠네, 졸려서. 생명체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인체가 있으면 인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으면 사람의 70%가 뭐라고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고분자 덩어리예요. 이게 쪼개지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가 거꾸로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합 이런 말을 써요. 중합.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분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얘는 중합된 거는 탄수화물. 이게 고분자예요. 탄수화물이고 저분자 혹은 단위체라 그래요. 단위체. 이거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체. 단위체는 포도당입니다. 단위체는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포도당이 모인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모였으니까 이거 이당류라 그래. 그리고 하나 있는 거를 단위체라고도 하고 단당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이름이 진석이기도 하지만 뭐 화학 선생님이기도 하고 같은 사람 갖고 여러 가지 이름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단당류는 하나로 되어 있는 당이 모여 있다. 단당류.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모여 있다. 이당류. 3당류는 없어요.
삼당류가 아니고 다당류라 불러요. 또, 자, 포도당과 과당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당. 과당이 아니고 과당을 쓰려고 지내가 왜? 과당. 포도당과 과당이 모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것도 있어요. 단당류에는 갈락토스. 자, 퀴즈. 포당과 포당이 만난 이당류의 이름이 뭘까요? 아, 복습 안 하셨군요. 엿당이나 불러요, 엿당. 니네 엿 만들죠? 거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말토우스라 그래요. 포도당과 과당이 모였다. 뭐라 할까요? 이게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모였다. 이걸 젖당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주 에너지원이에요. 주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몸에 들어와서 주로 다 써버립니다. 근데 남으면, 조금 남으면, 이제 피하, 피부 밑에 피하 조직에 들어가거나 간에서 축적합니다. 그래서 배에 기름 끼잖아요. 아, 기름기란다. 배에 밥 먹으면 배가 부른 거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렇고, 이거를 소화해내고 쓰지 않으면 모여서 배가 볼록 나오죠? 그럼 그 지방 밑에, 피하 지방이라고 해서 피부 밑에 피하 지방에 이제 끼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별표, 단백질.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역시 뭐예요? 고분자고요. 분해되면 뭐가 될까요? 아미노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게, 이항 공부할 때 아미노산의 구조까지 외워주면 좋아요. 중심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리고 수소가 있고, R이라고 하는 잔기라 그래, 이거를. 곁가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COOH. 잘 안 외워지는데요. 지금부터 눈에 많이 넣어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름 좀 알려드릴게요. 이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COOH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카복실산이에요. 당연히 산성이겠죠. 카복실산이라 불러.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미노기라 불러요. 물론 카복실산이라고도 하고 카복실기라고도 해요. 이때 기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미노, 아민기, 그 다음에 엑시드야. 엑시드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니?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고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특히 너희들 성장기 때는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고기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분해하면 뭐가 나온다고? 아미노산이 나오죠.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알킬기가 있고, COOH가 있고요. 왼쪽에는 NH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 다른 게 있겠죠. 또 옆에 또 다른 놈이 있다고 치자.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R1, R2라고 할게, 편의상. 그러면 COOH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주목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뭐가 나와요? 물 빠져나옵니다. 됐니? 요 부분을 확대하면요, C, O, N, H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위에 아래에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H 이런 결합, 없던 게 이렇게 결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펩타이드 결합, 본드. 우리말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이고. 펩타이드. 우리말로는 펩티드. 우리말로는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불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만나면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아미노산이 30개가 연결됐다. 그러면 물 분자 수는 몇 개일까요? 빠져나온 게 29개가 빠져나오겠죠?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얘를 n이라고 보고 물 분자수는 n-1 이러시면 됩니다. 됐죠? 물 분자수 개수는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연결된 긴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폴리펩타이드. 뭐라고 한다고요?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있다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알파처럼 이렇게 꼬여. 이렇게 꼬일 겁니다. 꼬이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겹쳐. 그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꼬여.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불러줘요. 단백질에는 1차, 2차, 3차, 4차 구조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4차 구조예요. 됐니? 그 다음에 피부 조직 같은 거는 1차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다. 중요한 건 뭐야? 폴리펩타이드다. 이거 이름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거. 지질. 이건 이제 이번 주 원래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복습 좀 하고 들어가자고. 지질. 지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질에는 첫 번째는 중성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입니다. 비계. 자, 중성지방. 나도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주. 이 중성지방은 사실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름도 기억하세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 3대 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3대 1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질에는 뭐가 있냐면 지질 중에서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렇게 불러요. 인지질. 인지질은 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중성지방은 피하지방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방이고, 인지질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나중에 또 해줄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세포막에는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확대해 보면 대가리하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라고 해요. 대가리라고 쓰면 안 돼. 이 머리 부분에 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지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산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다 지질입니다. 인지질. 됐니? 인산은요, 물과 친해요. 물과 친하다. 그러면 지방은요, 물과 친해, 안 친해? 물과 안 친하죠. 됐니? 그래서 물과 친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친수성 이렇게 불러요. 친수성. 물과 안 친한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 이렇게 부릅니다. 물과 친한 부분 친수성, 안 친한 부분 소수성. 됐니?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참 좋아요. 앞에 있으니까 미치겠지.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맞았고 지난주도 맞았던 제가 지금 허리에 맞고 있는 스테로이드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이제, 잠깐만. 단백질에서 좀 안 한 게 있다. 이 단백질은요, 당연히 항체를 구성하고, 에너지 원흥은 당연한 거예요. 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구성합니다. 항체도 있고, 호르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물론,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다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손톱 많이 물어뜯죠? 손톱 물어뜯을 거야 아마. 손톱 물어뜯다 보면 좀 먹겠죠? 그렇다고 단백질을 먹는 건 아니에요. 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엄청 후회해요.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이제 매니큐어도 바르고 그 다음에 네일 아트도 하고 싶은데 손톱이 없어요. 흉악한 거죠. 손톱 물어뜯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알려줄게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남학생들이 이렇게 누둑하면 좋아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 관절염 옵니다. 하지 마세요. 누두둑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핵산이죠. 핵산은 고분자 물질이고요. 쭉 가면 두 가지로 갈래가 떨어지는데, 일단은 핵산은, 이렇게 하자. 잠깐만, 미안해. 핵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DNA. DNA가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 BTS 노래에도 있어요. DNA. 시윤이 아냐? DNA 뭔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냐? 커피 먹을래? 선생님이 한 모금 먹었어. DNA. 그리고 영화 보면요.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예전에 쥬라기 공원인가? 그거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쥬라기 시절에는 그런 공룡이 없었대요. 그냥 이름 좋게 하려고 쥬라기 공원이라고 하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공룡이라고 하죠. 너희 남학생들 꼬마 때 공룡에 좀 관심 많지 않냐? 그래서 공룡 막 모형 사고 막 그러지 않았니? 선생님은 한 번도 공룡 같은 걸 사본 적이 없어요.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보면 막 장난감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완제품을 사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계도 한번 분해해보고, 라디오도 한번 분해해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커서도 안 해. 장난감이 없어요. 저는 내가 꼬마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장난감 가지고 막 모아서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나가가지고 볼 차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너희들은 불쌍하죠.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게 뭐라고. 안타깝습니다. 놀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유 내가 좀 더 어릴 때 시킬걸. 진짜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고3 됐는데 아유 어릴 때 그냥 화1 정도는 끝내줄걸. 왜냐면 그게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 수학 선행하죠? 왜 하는 줄 알아? 다른 애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너만 하면 좋겠지. 그렇잖아. 선행을 아무도 안 해. 울산에서 너만 해. 그럼 우와 하겠는데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온 동네 다 해요. 그런데 통합과학은 거의 안 합니다. 하는 애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과학학원 다녀도 학교 내신 수업 해주면서 조금씩 밖에 안 해요. 통합과학 근데 중3이면 좀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학을 해. 화원을 더 안 하겠죠. 미리 해두면 되게 좋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되게 편해요. 국영수에 몰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고생한다고 생각해. 고생의 총량이 있어. 살아보니까. 그 총량을 미리 지금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총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 시윤이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DNA 나오면 아 맞다 그때 그 선생님이 개소리했던 게 이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아마도 언제 배웠지? 그 사람 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미친 새끼 뭐 이런 거 아닌가? 알고 보니까 시윤이는 잠만 잤기 때문에 모르죠. 기억이 너무 알고 이시윤이라고 있어. 개기는 거요? 자신 있어? 갑니다. DNA는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RNA는 뭐냐면 이렇게 단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나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 동영상 준비해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중 나선 구조 되어 있고 요 안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 요 안에 그냥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전달해 줍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게 DNA하고 RNA 차이예요. 자, DNA를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DNA는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뭐라고요? 디옥시리보스. 뭐라고요? 디옥시리보스. 됐니?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라 불러요. 자, 디옥시리보스는 딜레이트 옥시젠이라고 했죠. 산소가 하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탄당이 있으면 여기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는 거야, 여기가. 이게 디옥시리보스고요. 한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인산은 H3PO4. 그 다음에 한쪽에 뭐가 있냐?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 자, 이렇게 디옥시리보스에는요, 인산당 염기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조합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라온이, 이 조합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 불러요. 헷갈리면 안 돼요. 펩타이드하고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가 뭐야? 핵이야, 핵. 안 하니?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염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A, T, G, C죠. 됐니? A가 이름이 뭐죠? 아데닌. 좋다. T는 뭐죠? 타이민. 그 다음에 G는 뭐죠? 구아닌. C는 뭐죠? 사이토신. 그 다음에 봐. AT, GC, AT, 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자,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데닌은 반드시 그의 짝꿍이 타이민이에요. 그 다음에 타이민은 반드시 아데닌과 만나요. 짝꿍이야. 그래서 ATGC로 외우는 거야. at good.com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구아닌은 반드시 누구? 구아닌은 반드시 사이토신과, 사이토신은 반드시 누구하고? 구아닌과 만나야 합니다. 엇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그런데 얘들아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 얘가 인산이 또 다른 당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또 염기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인산이 있을 거고요. 당이 있을 거고, 염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산이 있을 거고, 당이 있을 거고, 염기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인산당 염기는 1대1대1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근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됐니? 그 쭉이 어디냐면, 요 가닥이에요. 색깔 바꿔볼게요. 요 한 가닥이 쭉 되어 있는 게 요 가닥이야, 지금.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가닥은 어디겠니? 그럼 반대편에 있는 가닥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한 가닥이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만약에 A다, 내가 T다, 내가 G다, 여기에 뭐가 있어서 C다라고 하면 반대편에 뭐야? T, 반대편에 A, 반대편에 C, 반대편에 G가 올 거 아니야? 얘도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DNA는 뭐라고 그래? DNA는 이중, 두 개의 나선, 나사처럼 꼬여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알았니? 됐니? RNA는요, 단일 구조예요. 단일 구조. 한 가닥이야. 대신 RNA도 인산과요, 당과 염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얘도 뉴클레오타이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의 종류가 달라요. 당은 그냥 리보스만 있어요. 뭐라고? 리보스라고 있더라고. 라이보스인가? 야, 이름 바뀌었나? 나 모르겠다. 학교에서 라이보스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보스라고 쓰는데 라이보스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 오각형의 당에 OH가 있으면 라이보스, 없으면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도 A, T, G, C가 있는 줄 알았는데 A, T가 아니라 뭐가 있니? U가 있어요. U. U의 이름은 유라실입니다. 됐어요? U의 이름은 유라실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쌤은 머릿속에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면 집에 갈 때, 핵산이라는 게 있어. 그럼 핵산의 역할은 뭐냐? 이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정도.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 자, D의 약자니까 이건 뭐예요? 당이 뭐예요? 당이 디옥시 리보스. 얘는 그냥 리보스. 됐죠? 얘는 두 가닥, 이중 나선 구조. 얘는 단일 구조. 이렇게.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얘는 전달하는 역할. 끝. 이렇게. 됐어요? 됐니? 자,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가닥이, 두 가닥이, 아이고. 안 예쁘다. 자,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긴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자, 폴리만 붙이면 되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됐니?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됐니?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테스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번. 지금 탄소화합물이죠? 뭐라고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에는 단백질, 지질, 핵산 다 있다잉? 알았니? 탄소화물도 마찬가지고 단백질과 DNA는 탄소화합물이다.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아시겠어요? 탄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다 탄소예요. 알았죠? 탄소화합물이야. 탄소는 다른 탄소와 잘 결합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안 생기죠. 이건 산소예요. 알았죠? 틀렸고요.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가닥은 탄소가 원자당 최대 5개의
미친 거죠. 5개에 미친 거죠. 됐죠? 정답은 1번. 자, 12번. 단백질, 탄수화물, 물, 무기염료 갑니다. 모두 탄소화합니다. 물에 탄소화물이 있어요? 물에 탄소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모두란 말은 틀린 거죠. 됐죠?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맞는 표현이죠? 단백질, 아미노산. 괜찮니? 그 다음에 13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지질은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아까 전에 세포막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인지질.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네모칸 친 거 있죠? 이게 뭐야? 단백질. 맞는 표현이고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가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은 밀도가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맞죠? 지난 시간도 이거 틀렸을 텐데 밀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열입니다. 비열. 됐니?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질질 등은 탄소화합물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탄수화물은 생명체의 주 에너지원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갖고 있는 양에 비해서 체내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써서. 알았니? 자, 승찬이 잘 따라오고 있니? 승찬아, 네 동생이 아림이냐? 하윤이냐? 아, 나 이렇게 아림이하고 승찬이하고 형제인 줄 알고. 안 닮았는데? 저도 우리 형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닮기도 싫고. 근데 있잖아, 묘하게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화할 때하고 우리 형이 전화할 때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되게 헷갈려요. 저도 우리 큰집에 전화하잖아요. 큰아버지랑 목소리, 우리 아버지랑 목소리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유전인가 봐. 별로 닮고 싶진 않지만. 자, 갑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탄수화물은 생명체의 주 에너지이다. 맞죠? 됐니? 지질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야? 가장 많은 양이 뭐죠? 물.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도움 된다, 안 된다? 된다. 비열이야. 넘어갑니다. 15번.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단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CHON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요. 포도당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맞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틀렸어요?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야, 포도당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면 너무 행복하잖아. 고기 안 먹어도 돼. 뻥튀기 먹어도 돼. 자, 그 다음에 단위체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맞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됐니? 자, 16번. 여기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그라미가 단위체겠죠? 이게 이름이 뭐죠? 아미노산. 이제 아미노산을 쓰지 말고 AA로 쓰세요. 왜요? 아미노 액시드. 좀 잘난 척 좀 하자. 누가 뭐라 하면요. 그걸 몰라? 짜증. 그 다음에 기억은 뭘까요? 무슨 결합? 1번 펩시 결합, 2번 펩타이드 결합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 다는 뭐예요? 폴리펩타이드. 다는 이제 단백질이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단백질다. 생명체를 이루는 간은 4종류가 있다. 4종류에 20종류야. 이거 좀 개연성이 있어야지. 4종류가 뭐야? 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다는 단백질이다. 맞죠? 왜요?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이야. 헷갈리면 안 돼. 폴리 있다고 답 아니야. 틀렸고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될 때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 맞죠? 정답 몇 번이야? 2번. 자, 피부, 혈액 안에 적혈구, 뭐 콜라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두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Yes, no? Yes.
단위체가 결합하는 방식은 20가지다. 맞아요? 틀렸죠. 엄청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아미노산이 20가지잖아. 똑같은 놈이 막 3개씩 4개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갔어? 20가지라고 속을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호르몬, 그 다음에 뭐라겠죠? 제가 아까 전에 항체, 그리고 혈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나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야. 자, 18번. 아, 이게 뭐였죠? 카복실산. 여기가 아미노기, 카복실기. 빠져나온 건 니은은 뭘까요? 물이겠죠? 갑니다. 기억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Yes, no? Yes. 니은은 항체 근육, 항체점 근육이야.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맞고요. 9번의 기억의 과정을 거칠 경우 10분자의 물이 형성된다. 미친 거죠? 9번의 과정을 거치면 몇 개 나와요? 9개 나와야죠. 선생님 아까 전에 n-1이라면서요. 그거는 아미노산의 수. 이 과정에 9번을 중합하면 9개가 나와야지. 그치? 됐니? 그 다음에 19번. 자, 갑니다. 간은 단위체로 구성되어서 있는가? 야, 여기가 단위체로 있냐? 그러면 DNA도 단위체, RNA도 단위체, 단백질 단위체죠. 자, DNA와 RNA 단위체는 뭐죠?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1대 1대 1. 됐니? 그게 단위체야. 정확한 이름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됐니? 기인가당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맞죠? 자, 갑니다. 그럼 1번 틀렸고요. DNA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CHONP, N은 당연히 있겠고, P도 있고, 이런 건 몰라요, 잘 나도. 어떻게 알아요? 냅둬, 그냥. 애매한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맞죠? 나는 디옥시리보스 갖고 있는 거 RNA, DNA 차이가 뭐라겠어요? 두 줄이냐, 두 가닥이냐, 한 가닥이냐, 그쵸?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그 차이죠. 디옥시리보스 있는가? 괜찮죠? RNA를 구성하는 5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몇 종류예요? 4종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타이밍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겠죠. 됐니? 그럼 옳은 거 3개 골라라. 그럼 3개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설령 여기에 니네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야, 위에서 쿵쿵 거리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야? 20번. 간은 뭘까요? RNA죠. 나는 뭘까요? 자, A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T, C 옆에 G, T 옆에 A, G 옆에 C. 자, 갑니다. 기억은 구아닌 맞고요. 염색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염색체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으면, 오호, 이거 뭐야? X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던 Y 염색체 작아요. 이렇게 Y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딸내미들은 이런 게 3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3개 붙어 있으면 크라인펠터 증후군에서 미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실처럼 풀어요. 그럼 염색사라 그래. 실사자 써가지고. 여기를 또 쪼개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DNA가 있는 거야. 알았니? DNA가 있는 이 구조가 실처럼 묶어갖고 막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실타래가 되겠죠? 아니면 이 옷 소매 같은 거 있잖아. 이것도 실로 막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쭈르륵 뽑으면 뭐야? 염색사. 그걸 더 당겨보면 DN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안에. 알았니? 그런 모습이야.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D가. RNA는 얘들아, DNA가 나와서 RNA로 가는 거야. 알았지? RNA는 전달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우리 항상 DNA가 중요한 거죠. DNA 손상시켜줄까? 너 그렇게 졸고 이러면 내가 DNA 손상시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학물질을 많이 먹으면 돼요. DNA가 손상되면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날 수 있어요. 세포 분열이 계속돼. 죽지 않아. 왜요? 그걸 암이라 그래. 원래 이게 DNA, 염색체 끝에 뭐가 있냐면요. 텔로미터라고 하는 한 몇백 번 염색체가 손환하고 나면 죽어야 되거든요. 분열하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돌아요. 그걸 암이라 그래. 암이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짧아진다고. 그러면 다시 소멸되고 또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옆에 세포에 있는 좋은 물질을 다 먹어버리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암이라고 한다. 자, 한 가닥이네. 얘가 뭐야? 뭐라고? RNA. 두 가닥이네. 뭐라 그래요? 자, 가는 RNA, 나는 DNA. 맞죠? 나에서 염기의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수는 같다. 나건 가건 간에 가는 없고요. 얘의 수는 무조건 G랑 같아야겠죠? 됐니?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단위체의 간에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맞죠? 왜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죠. 펩타이드는 뭐예요? 단백질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가가 뭐예요? 이게 지겹다. 가가 뭐예요? 나는. 알겠니? 오늘 처음 온 친구 이름이 뭐냐? 현서? 현서, 오, 여자 이름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현서 오늘 처음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앞에 강의 지금 다시 해주고 수업 들으니까 한 번 더 봐. 집에 가서. 누가 추천해줬냐? 없잖아. 다른 반에? 왜 추천하지? 그자한테 얘기해. 땡큐. 굳이 우리 한 두 달 만에 보는 거냐? 한 달? 그지? 야, 한 건 했다, 시윤아. 감사해서 내 이따 갈 때 뽀뽀 한번 해줄게. 가와 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유전 정보를 저장, 유전 정보를 전달. 맞아, 안 맞아? 근데 니은이 어디 있니? 얘들아, 니은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맞췄어? 나죠, 나. 알았니?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합니다. 정답 몇 번이야? 1번. 자, 23번.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정답은 4번이에요.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네, 오타거든요. RNA. 알았니? RNA가 있는데 DNA라고 한 거예요. 절대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다 맞은 걸로 해줄게요. 갑니다. A, G는 몇 개야? A. 하나. 그 다음에 G 몇 개야? 자, 선생님 페이크가 들어가 있어 지금. 잘 들어야 돼. A 몇 개야? 한 개. 그러면은 T는 몇 개야? 하나. T는 몇 개니? 두 개. 한쪽만 세면 돼. 하나. A가 하나, 둘, 세 개. T는요? 하나, 두 개. 됐니? 괜찮아? 한쪽만 세면 돼. 한쪽만 이렇게. 자, 이렇게 센 거야, 안 센 거야? 잘못 센 거죠? 네, 그런 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센다. 한쪽 가닥만 셀게요. A 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두 개, 이렇게 가니까, A 몇 개야? 세 개, A 세 개. 그러면 반대편에 T는 안 세도 됩니다. T도 세 개예요. 그러겠죠? 자, 이쪽에 T 몇 개야? 하나, 한쪽만 세세요. 한쪽만. T 두 개. 그럼 안 세도 되죠? A는 몇 개? 두 개.
자, G 몇 개야? 한쪽만 세자. 하나. 그 다음에 조심해.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한 개죠. 그러면은 C는 몇 개야? 하나. 자, G는 몇 개니 세보자. C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그럼 반대편에 G는 몇 개야? 세 개. 됐죠? 괜찮니? 자, A의 총수는 몇 개야? 5개. T는 몇 개야? 5개. G는 총수 몇 개야? 4개. C는 총수 몇 개야? 4개. 그쵸? 간다. 잘 봐야 돼요. A, G 하고 몇 개요? 9개. T, C는 몇 개야? 9개. 1 맞네요. 그쵸? 됐죠? 나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유라실이 있다 없다? RNA라면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RNA를 고쳤죠? 그러면은 RNA니까 있다. 이것도 있다. 정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 RNA라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거 그냥 DNA로 풀었는데요? 그래? 훌륭한데? 그럼 정답은 3번. 됐니? 4번은 정답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4번은 어떻게 하면 정답이 나오냐면요. A 더하기 T분의 G 더하기 C 이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 페이크 준 거야. 정답은 3번이고요. RNA로 바꾸면 정답은 4번이고요. 저기 5번이고요.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죠? 이렇게 한 문제 갖고 놀 수 있는 실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니? 자, 다 왔어요, 이제. 24번. 니은은 RNA에서, 니은? 이건 DNA인데? 틀렸어요. 그쵸?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고요. RNA에서 한 가닥의 염계사를 알면 나머지 한 가닥 알 수 있죠. 정답 5번. 자, 몇 번씩 반복되니까 이제 느낌이 있죠. 첫날, 우리 지난주 배울 때는 저게 뭐야 해놓고 그냥 문제 몇 개 풀었는데 오늘처럼 시험을 보고 다시 개념 집어넣고 또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대충 뭐 그런 게 왔다. DNA가 저장이구나. 저절로 외워진다고. 조금만 집중하면. 생명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5번, 25번. 구성원소에는 인이 있어 없어? 인산. 있어 없어? 있어야죠. 인산인데. 그 다음에 디귿은 G. 가자. 디귿은 누구야? G. 맞죠? 리을은 뭐냐? 리을 보자. 얘가 G구나. 리을은 뭐야? 디귿은 T. 리을은 G. 디귿은 뭐라고? G?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기니디는 단위체 위에는 안 보이지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려면 기니디가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니 확인 갈까요? 두둥. 당 있고요, 인산 있고요, 염기 있고.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됩니까? 자,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구주하고 현서는 지난주 강의 업로드 시켜 드릴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하면 돼요. 오늘 복습 짱짱하게 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나눠 드린 거 좀 펴보실래요? 오늘은 많이 못하겠다. 많이 못하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선생님 교재입니다. 응? 너 늦게 왔잖아. 늦게 와서 안 준 거야. 또 못 받은 사람? 오늘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자, 갑시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는 아니고 기말고사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기말 때쯤에 나올 것 같다. 가보자.
하나 더 있어. 우리 옛날에 의대반 친구들은 옛날 거보다 업데이트 돼 있을 거야. 자, 생명 시스템과 세포인데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세포부터 시작해갖고 뭐 뼈다구, 뇌, 눈깔, 콧구멍 등등등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명 활동이다 이거야. 됐니? 선생님 요즘에 제가요 눈이 좀 안 보여요. 그래? 가까운 게 안 보여? 먼 게 안 보여? 아, 저는 요즘에 먼 게 잘 안 보여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근데 그건 멀쩡해. 근데 알고 보니까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 그럼 심각한 거죠. 시신경도 멀쩡해. 그건 뇌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관장하는 중뇌가 있거든요. 가운데 중자, 중뇌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안 헤어지면요 가운데 중자 그리고 눈깔 그려놓으면 돼요. 알았니?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그리세요. 중자 그리시고 눈깔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 안구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콩 하고 머리를 쳐 박았어요. 이놈? 꽝 박았는데 하필이면 뇌랑 관련된 거, 뇌에 뭐 눈과 관련된 거야. 그럼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다 유기체예요. 자, 세포 먼저 알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 단위체 중에 세포가 있다. 세포가 모이면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그러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폭은 덩치 크고 무신 있는 새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조폭 하나하나가 뭐예요? 세포. 그 모이면 조직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기관은 이제 경찰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 폭력배는 항상 기관이 잡아간다. 검사, 형사들이.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개체. 개체가 하나의 생명, 내가 개체예요, 사람. 됐니?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보자. 쌤은, 아이고, 기관 개가 있어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호흡계가 있어요. 호흡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폐도 있고, 성대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호흡계죠. 호흡은 하나의 뭐가 있다? 기관이 모여서 뭐야? 기관계. 소화는요, 소화계가 있어요. 소장, 대장, 십이지장, 위, 다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죠. 각각 다른 기능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기관이 모여 있으면 기관계. 근데 인간은 기관계가 있어요. 동물은. 근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대신 식물은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어. 알았니?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하고요. 모이면 개체가 된다. 동물은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에서 자세히 생각 안 나면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내가 중학생 때 일이었나? 우리 아버지가 진급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대리, 사원에서 대리 뭐 이렇게 나가잖아. 부장, 과장 하잖아요. 하필이면 옛날에는 중간에 계장이 있어요. 계장. 개들의 장. 계장. 선생님 성이 뭐죠? 그러니까 양 부장님, 뭐 양 차장님, 양 과장님 해야 되는데 양 계장님 닭집인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장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식물은요 세포, 조직, 조직계, 관다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위 같은 기관이 되고, 이런 소화기관이는 기관계가 되고, 개체. 얘는 세포벽이 만나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쌓여서 조직계가 되는 거야.
자, 기관이 여러 개가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지만 조직은 조직끼리 모여서 뭐야? 조직계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기관되고 개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 좀 할게요. 세포, 설. 자, 이런 거 그냥 읽기 자료입니다.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구조적 단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포는 생명현상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거는 기능적 단위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조직이,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생명현상의 기능을 하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능적 단위라고 하고요. 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즉 세포가 원래 하나 생겨갖고 계속 분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 이걸 세포서이라고 하고 읽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은 구조적 단위는 뭐냐?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하나가 곧 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가 있죠. 아메바 같은 거. 그렇죠? 미생물 하나가 기관이기도 해요. 개체이기도 하고. 한 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우리는 처음에 단순한 세포로부터 시작했어요. 단순한 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게 우리가 지금 다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능적 단위는 뭐냐면요. 자, 핵 속의 DNA의 유전 정보가 이거는 라이보솜이다. 라이보솜. 바뀌었다, 이름이. 바꿔야겠네. 라이보솜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야. 자, 여기 기억하세요. 라이보솜으로 고쳐줄게요.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야. 알았니? 단백질 공장. 또 이것도 이렇게 뭐 외워가서 나중에 또 시험 보는데 단백질 공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조직 볼게요. 자, 동물체의 조직에는 상피가 뭐냐면요. 피부 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육, 그 다음에 결합 조직 등이 있고, 식물체의 조직에는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다. 그래서 영구 조직 때문에 식물체는 한 번 생기면요, 이 형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이 쪘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식물은 한 번 생기면, 야, 소나무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하냐? 아니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조직이고요.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생식계 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나갈 건데 다음 주 예고니까 한번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아, 이건 좀 이름을 바꿔줘야겠다. 리보솜이 아니라 라이보솜. 영어로 써놓으라고야겠다. 앞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포가 사실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복잡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뭘까요? 핵이겠죠. 핵의 기능은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면 다 핵이야. 나중에 생원, 생투까지 공부하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모르면 핵. 알았죠? 근데 이제 통합과학 정도에서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세포, 유전 물질 뭐가 있어요? DNA가 들어가 있죠. 저기 염색체가 들어가 있고. 알았니? 됐니? DNA. 그 다음에 이 라이보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라이보솜이 뭐라고요? 무슨 공장? 무슨 공장?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다투잖아요. 라온이 짜증나. 이쁜 게 공부 잘해. 짜증나 죽겠으면 어떻게 돼? 라온이한테 침투해가지고 라온이의 라이보솜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라온이는 순식간에 갑니다.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까. 알았니? 근데 없애고 싶은데 그렇게 많아요.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한 거 하얀 거 보이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알았니? 생긴 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것들에서 라이보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핵 근처에 이렇게 골판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덧대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왕자, 호랑이 왕자처럼 생긴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소포체. 소포체는 자 소포체하고 골지체하고는 색깔만 있지 흑백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포체는 핵 근처에 있어요. 그다음에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한 골지 사람 이름이야. 내가 만들었으면 진석체예요. 시윤이가 만들었으면 진석체겠죠. 왜? 스승님의 이름을 따서. 알았니? 현서가 만들어도 진석체. 스승님의 이름을 따서. 알았지? 자, 골지가 했던 골지체가 있는데 골지체는 세포 벽 쪽에 붙어 있습니다. 세포 막 쪽에 붙어 있어요. 막 쪽에. 핵 쪽에 많은 건 누구라고? 소포체. 자, 소포체는요, 말 그대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때 물질은 DNA나 단백질의 이동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동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소포 보낸다. 소포가 뭔지 알죠? 택배같이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골지체는 뭐냐? 골지체는 이제 세포 막 밖으로 단백질을 보내줘야 돼요. 그 마지막에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잘 포장해갖고 바깥으로 보내주는 역할이 골지체다. 알겠니? 다시 한번. 선생님 봐봐. 핵에서 DNA가 나 이런 유전 정보 물질을 전달해줘야지? 그럼 그냥은 못 가요. 그냥은 못 가니까 핵에서 이 핵의 사실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핵공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DNA는 뚱뚱해.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못 나가. 못 나가서 한 가닥으로 만들어야 돼. 한 가닥이 뭐였지? 그렇죠. RNA가 여기 실처럼 빠져나오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여학생들은 많이 니는 아직 어려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코 이런 데다가 여드름 생기면 짜잖아. 그럼 찡 나오죠? 그 생각하면 돼요. 알았니? 핵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두 가닥이면 어떻게 돼요? 뚱뚱하지? 쉽게 얘기하면 원래 안 뚱뚱한데 한 가닥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얘들이 어딜 가느냐? 어딜 가겠어요? 라이보솜을 갑니다. 라이보솜에 가서 굉장히 복잡한 일로 뚱땅해서 뭘 만들어줘?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포체를 거쳐가지고 나와서 골지체를 거쳐서 밖으로 뽕 빠져나오면 돼. 알았니? 다시 한번. 핵 근처에서 이 라이보솜은 막 오만 가는 군데 있거든요. 그놈들이 핵 근처에서 빠져나올 때는 소포체도 공부하려면 이만큼 해야 돼.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라이보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소포체로 이동을 하고 바깥에 빠져나가려면 마지막에 골지체로 가서 골지체에서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는 거야. 나가서 또 등신되면 안 되니까. 알았니? 예쁘게 포장해갖고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방 안에가 핵이야. 방문을 열고 나올 때 깨벗고 나올 수는 없죠. 응? 깨벗고 나올 수는 없잖아. 나올 때 어떻게 돼? 좀 옷 좀 입고 좀 어떻게 해서 나올 거 아니야. 방문 열고 나와서 좀 화장실 좀 씻고 신발도 신고 현관 앞에서 좀 다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바르고 그치? 옷도 좀 입고 거기가 어디야? 골지체. 그럼 여기 나가는 건 뭐야? 현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니? 자,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 경훈이는 좀 피곤해하지. 그래요. 나는 아까 전에 사실 설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봤던 제자 중에 이제 이경은 학생이 쌤을 자꾸 유혹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야. 나는 여기 있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정면에서 시은이가 나를 엄청 유혹해서 괜찮아. 이상한 개슴치레한 눈빛을 보는 선생님이 당황스러워. 얘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제가요? 경훈이는 그럴 수 있어. 왜? 선생님이 멋있으니까. 근데 너는 씨발. 아니, 저 유혹한 적이 없는데.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시은아 이거 웃기잖아. 속눈썹이 길어서 이쁘게 생겼지만 짜증나. 자,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고요?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뭐라고요? 에너지 공장이에요. 에너지 공장. 오케이? 됐니? 자,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퀴즈. 동물세포일까요? 식물세포일까요? 동물세포. 자, 동물 같은 거 흔들어봐. 식물 같은. 바보는 없구나. 이 동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이 아니고 벽. 알았니?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왁구가 있어요. 왁구. 왁구가 뭔지 알죠? 일본 말이에요. 테두리. 있어요. 동물세포입니다. 동물세포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둘 다 뭐가 있다? 얘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고 세포막은 세포의 경계막으로 세포의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져있지만 이놈이 확실하게 식물세포로구만 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뭘까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엽록체. 우리 동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있으면 참 좋죠. 몇 개라도 있으면. 배고파. 이렇게. 됐니?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액포라고 했어요. 액포. 액포도 식물세포에서 많이 나타나요. 일부는 동물세포에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 자, 세포와 핵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포에 핵이 있거나 핵이 한 개씩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혈구에는 핵이 없고요. 근육세포에는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안에 핵이 하나 있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적혈구는 뭐가 없다고요? 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에는 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적혈구에서는 DNA 같은 게 안 나오겠니? 네, 흩어져 있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핵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흩어져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거 마이토콘드리아 이름 바뀌었어요. 마이토. 이중막 구조다. 이건 한번 별표 쳐놓고요. DNA와 RNA, 라이보솜을 함유하여 자기 복제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는 DNA와 RNA가 그냥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DNA가 꼭 핵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물질 대사를 통해서 APT를 형성한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예요. 포스페이트가 인산이거든요. 니네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APT고. 이거 진짜 우리 한 몇 달 전만 해도 힘들었어요. 이거 강의할 때. 그때 한참 아파트 유행할 때. 뭐만 해도 귓가에 아파트 이거 막 유행할 때. 그래서 잘못 쓰고 있는데 APT야. ATP가 아니고 따라해봐. 아데노신. 아까 전에 아데닌 배웠죠? 그게 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이라는 거에 세 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근데 이게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피가 떨어져. 이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ADP가 돼요. ATP에서 ADP가 돼요. 이거는 다이. 포스페이트 두 개야. 다이가 두 개. 또 끊어져요. 그럼 AMP가 되죠. 모노. 이 정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생투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는 안 끊어지고요. 이 정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장소는 뭐야? 광합성 장소이고, 동화. 이건 잠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질 정도는 이름 좀 기억하자. 원형질. 동식물 세포 조직에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물질로 핵 세포줄로 포함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계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세포는 다 원형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후형질. 이거 별표. 이름만 기억해라. 후형질, 원형질의 생명 활동 결과 만들어진 부분인데 세포벽이나 액포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후형질이라고 그래요. 원형질은 뭐야? 세포핵,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질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 있던 핵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세포질이라고. 세포질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라이보솜도 있고
아까 전에 골지체도 있고 진석체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있는 거야. 알았니? 됐냐? 그런 차이가 있다. 원형질 후형질.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다 똑같으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아까하고 없었던 부분, 일단 그림에서 저렇게 테두리가 있죠? 예, 이거를 왁구라고 합니다. 왁구한다.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세포벽은 세포 단위에서 잘 안 끊어져요. 저걸 끊으려면 강한 압력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강한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손톱으로 해도 깨져요. 어떻게 알아요? 야, 니네 식물 줄기 이렇게 찍 하면 어떻게 돼? 무너지지. 근데 식물마다 달라요. 굉장히 단단한 식물도 있어요. 대나무 같은 거.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 달라진 게 저 초록색 보여요? 여기? 뭐라고? 엽록체. 됐니? 그 다음에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거 있죠? 액포. 주로 식물이니까요. 동물에도 가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액포가 크면 클수록 노화가 된 겁니다. 노폐물이나 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늙은 세포란 얘기죠. 그러면 이 크기가 보세요.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정지용 세포하고요. 최선목 세포가 있고 양진석 세포가 있고 로이 세포가 있고 고동국 세포가 있어요. 이 중에 액포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누굴까요?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경은아, 누굴까? 정지용, 최선목, 양진석, 로이, 고동국 중에서 액포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뭐야?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최선목 세포는 이렇게 돼 있죠. 액포가 이만큼. 정지용이 이만큼 있을 거고요. 근데 고동국은 워낙 제가 잘못 그렸다. 야. 고동국 선생님은 내가 잘못 그렸어요. 로이는 애가 거늙었어. 이만큼. 나는 이만큼. 이거 뭐예요? 소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뭘 얘기했을까? 액포의 크기를 가지고 세포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재밌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혹시 라오나 세포인데 핵이 이중층으로 핵막이 두 개인 건 뭔지 아니 혹시? 핵막이 두 개인 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이 되게 중요하잖아. 핵막이 두 개인 게 있어. 핵은 막이 이중층 구조거든요. 근데 막이 두 개인 거. 왜 두 개일까? 중요하니까 두 개인가 보지. 핵하고 마이토콘드리아.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인지질부터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